이어지는 순서는 언론 전문가로부터 언론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성공회대학교 최은경 교수에게 들어봤습니다. 뉴스는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인 경우 뉴스는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을 짚어냄으로써 뉴스를 완성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현장을 취재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건의 핵심을 해설하는 심층 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택시 파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당일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기 위해 12만 명의 전국 택시기사들이 모인 것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은 교통 혼잡과 시민의 불편을 우려하는 프레임으로 시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실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 대회는 이미 여러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10일은 카카오 카풀 시행 반대를 주장하던 택시기사가 분신한 사건이 보도되면서 시민들도 이번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집회를 보도하는 관행적 태도는 여전히 반복되었습니다. YTN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택시 관련 단체들은 왜 대기업의 카풀 사업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정부 여당이 제시하는 완전 월급제, 우버 시스템 장착 등 관련 방안은 무엇이며 왜 타협은 어려운 것인지, 사건을 둘러싼 쟁점의 본질과 내용을 다루는 뉴스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시위 보도로서 반드시 다뤄야 하는 관련 주체들 간의 갈등 원인은 무엇이며 그 해법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언론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언론들은 집회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극적인 말과 감정적으로 대응한 시위대의 행동에 주목했고 카카오 카풀 도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만 확대 반복해 보도했습니다. 택시 총파업이라는 사건이 정쟁의 원인이자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에 대한 갈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바 있습니다. 2014년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미국의 승용차 공유 서비스인 우버의 도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시위를 했던 대부분의 국가는 결국 차량 공유 서비스를 막지 못했습니다. 즉 모바일 앱으로 차량 운전자와 승객이 쉽고 간단하게 연결되는 교통 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유럽 사회는 자국의 형편에 맞는 규제를 가지고 택시업계와 정부가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이번 사건을 공유경제 성장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 경제의 필연적 과정이라고 변화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 100여 시간을 일해야 산학금을 채울 수 있는 우리 택시기사들의 낮은 삶의 질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다뤄야 할 때입니다. 사회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언론보다 많은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뉴스, 그러한 뉴스를 전달하는 진정한 언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